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폭스콘, 그러니까 애플의 협력사에서도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세론자 톱니가 살짝 마음을 바꾼 건가?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보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관련 지표들은 이제 상승해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은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올백 올라갔고 올해 들어서 처음 상승한 거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27일 상승한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좀 부침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고용 지표가 워낙 강했거든요. 비농업 일자리가 17만 정도 예상했는데 21만 6천이 나왔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3.7%, 예상치가 3.8이었는데 이제 3.7%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게 0.3% 증가했을 거다, 전월 대비. 그런데 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너무 강하다. 그럼 금리 못 내리겠구나라고 해서 이 지표 나오고 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1%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 지표를 좀 보니까 사교육하고 헬스케어 부분이 보건 쪽이 7만 4천, 그다음에 정보 고용이 5만 2천. 근데 저 두 항목은 경기를 좀 덜 타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세가지고 고용이 엄청나게 계속 좋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뭐 소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쪽 분야를 좀 봤을 때는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상쇄시켜주는 그런 요인들도 나와서 처음에 미국 지수 선물이 뚝 빠졌다가 지수 선물이 낙폭을 또 줄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상쇄시켜준 게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인데, 이게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니까 뭐냐면 해당 담당자들한테 설문 돌리는 겁니다. 지금 회사 상황 어떤 것 같아? 앞으로 사람 채용 늘릴 거야?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이걸 수치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최근에 경제에 지탱한 게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 특히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뚝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50.7이었는데 43.3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센 게 아니구나, 이제 민간 고용 쪽에서는 별로 안 좋구나, 센 건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서 고용 지표 강하게 나온 거를 좀 일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나오면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3.9% 중반까지 또 뚝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랬다가 결국 올라왔는데, 어쨌든 증시가 올라간 이유를 지표상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10월과 11월 수치가 7만 4천 마이너스, 줄여서 하향 수정됐거든요. 7만 1,000명이나 좀 줄어서 수정돼서 전체적인 고용 숫자는 오히려 좀 줄어든 것 같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됐고, 민간 부분만 놓고 보면 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주당 노동 시간이 축소됐어요. 34.4시간에서 34.3시간으로. 그래서 시간당 임금 곱하기 노동 시간을 하면 이게 비용 지출인데, 비용 지출은 예상치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뭐 전월 대비 시간당 임금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 특히 고용 부분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는 어쨌든 요 지표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애매하고, 다음에 나올 CPI를 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이제 평가를 미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고용 가지고 어떻게 지표가 결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이제 하나 더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이제 미룬 걸로 일단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는 애플 오늘 또 빠졌는데, 폭스콘에서 이제 수요 둔화에 이제 1분기 매출이 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최대 협력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애플은 오늘 또 빠졌고,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162만 대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리콜이 아니라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갤럭시 폰 쓰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업데이트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 공장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정상으로는 리콜로 분류가 된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소식 때문에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1,000억 달러 정도 현금이 창출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이 엔비디아가 2%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차트 보면 애플은 계속 흘러내리는데, 다만 이게 중요한 51선,
예, 보시면 지난번에도 51선에서 한번 지지가 됐고 이번에도 51선 지지라기보다는 튕겼다 올라갔고 이번에도 근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플은 한 177달러 전후에서 좀 중요한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그렇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1선까지 가지 않고 일단 490달러까지 회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희망봉으로 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회복되거나 뭔가 하나가 나와서 이제 희망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또 나름대로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톰리가 바뀐 건가?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5,2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실적 소득이 올라가면서 구매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EPS 240달러, 내년도에 260달러까지 올라가는 경로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보도상으로는 이제 고용 지표가 이번에 되게 잘 나왔고, 다음에 또 연초의 증시가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아직까지 며칠 더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 출발상만 놓고 보면 상반기에 좀 고전할 것을 암시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고전할 걸 암시하고, 그래서 1월에 혼란한 거는 변동성에 대비하라라는 의미일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증시가 좀 고전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으로는 하반기에 다시 올라갈 거라서 연간으로 결국 올라갈 텐데 어쨌든 연초에 이런 신호는 이제 상반기에는 좀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 작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런 취지죠. 그리고 뭐 CTA 같은 데서도 올해는 증시가 올라가긴 할 건데 작년만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하는 형태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26% 올랐고요. 야간 선물은 0.23%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뭐 반도체주들이 또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주초에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드리면 나름대로 고용지표가 굉장히 강했지만 상쇄시켜주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란 거에 비하면 잘 넘어갔다. 근데 제가 아까도 표현드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넘겼다가 아니라 하나 더 보고 판단해보자. 이렇게 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계속 흘러내려서 이러다가 시가총액 2위로 내려갈 것 같은데 177달러 전후 이게 이제 중요한 변곡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깨지고 더 멀리 가면 이제 미증시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고 한국 관련 지표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증시는 주 초반에 일단 반등 출발하면서 이제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고 매수를 그만할까라고 마음을 돌릴 만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이제 숨고르기, 기관의 매물 소화 이런 과정이 좀 이어질 거구나. 이제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는 연초에 어쩔 수 없이 기관 때문에 맞게 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전할 거고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일단 거기에 따른 어떤 조정은 짧으면 다음 주 만기 그 매물 관련해서 그다음에 정말 안 좋게 갈 거면 이제 이번 달 FOMC 때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돌아오는 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뭐 톱니 얘기도 있고 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그 미국이 9주 연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난 건데 9주 연속 올라간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한 달 후에는 1.5% 정도 추가로 올랐고요. 3개월 후는 3%, 6개월 후에는 4.3%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후에는 또 올라가긴 했는데 2, 3개월 사이는 조금 고전을 해서 좀 증시가 뭐 하여튼 편안하게 쭉쭉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올라가고 9주 올라갔으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다시 올라갔다. 9주 정도 끌어올릴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근데 이걸 조금 다른 세부적인 데이터로 보면 이제 9주 연속 올라간 다음에 이제 상승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1주 차겠죠. 이때 이제 전부 다 빠진 거 당연하고 2주까지는 고전을 해요. 2주 차까지도 하락하는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3주 차 넘어가면서는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좀 상승 비율, 하락 비율이 비슷하고 3개월 차 됐을 때는 이제 상승 비율이 조금 더 높고 하락해도 뭐 하락하는 포인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상승 이후 한 2주까지는 매물 소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원래 장세의 어떤 컨디션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릴라 리서치에 올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이제 증시 분석, 데이터. 그래서 1월 첫 주에 코스피의 낙폭 순위 역대 뭐 어제 같은 경우 네 번째로 코스피 첫 주 낙폭이 컸거든요. 코스피가 생긴 이래 1월 첫 주 낙폭으로는 네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네 다음 주 1월 전체로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사실 요거 데이터만 놓고 보면 1월에 코스피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제가 이제 증시 전망대 시간에 이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도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는 이제 이벤트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일주일에 보고서 2개, 기업 다음에 교육 동영상 2개, 그리고 멤버십 브리핑 3개 뭐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리딩하는 곳은 아니에요. 예, 리딩하는 곳은 아니고 대신 가입하시면 그 1기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이후에 가격이 정상화돼도 1기 비용 그대로 혜택을 적용해 드리거든요. 이거 기업 분석 보고서는 이런 거예요. 뭐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뭐 내려갈 겁니다. 이런 거 아니고 기업 설명해 드리고 투자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보시고 공부하고 하시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되니까 많이 와주시고 관심, 공지 확인해 주시고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정말 그 작년도 여름 이후에 응급실을 한 15번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족 건강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괜찮을 때 평소에 관리 잘해서 뭐 주변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절실함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최근에는 제가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에 도전해 볼 거리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의사를 하고 말지 마 그런 생각들. 예, 그래서 하여간 좀 많이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